여러분 반가워요. 예, 3시간입니다. 3시간 10시 반까지. 좋아, 연습까지. 왜 시원아 3시간 너무 많아요? 민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좋아. 여러분 별일 없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별일 없었어요? 다 들어왔나? 자, 누구 온 거야? 민서, 다민, 스무, 시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해볼 거냐면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있는 연력학 문제 있죠?
연력학 문제 한두 개 정도 해볼게요. 거기도 혹시나 여러분 실수 유발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해볼 건데, 뭐 해볼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이거 찾았어요?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이거 펴세요. 다 가지고 있죠? 학교 교재. 요거 펴세요. 요거.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근데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마이크 체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내가 저 칠판에 써놓은 문제, 그 뭐시기냐? 그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있는 거죠? 이번에 그 연력학 진도가 많이 안 나간 것이라 아마 이 연력학적인 그 엔탈피 계산한 거, 요게 이제 분명 나올 건데, 뭐 내가 봤을 때 뭐 심각하게 어렵진 않지만, 요게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 말은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거니까 조금 까탈스러워 보이는 거 한두 개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문제. 자, 지금 뭔지 알죠? 자, 저거 한번 풀어볼게요. 좋아. 우선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 문제가 이제 원하는 그 질문들이 있죠. 뭐 뭘 구해라든지 뭐 새끼 문제가 뭐 1번, 2번, 3번 뭐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문제를 볼 때는 문제를 읽기도 전에 혹은 새끼 문제를 파악하기도 전에 무조건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보자마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정보가 지금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정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거는 미지수인지라 정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래서 6개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해요. 자, 바로 뭐다? 첫 번째 1. 자, 반드시 외워야 하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델타 HR. 자, 여기 R의 뜻이 뭐예요? 반응. 그래서 델타 HR이 뭐냐면 반응 엔탈피 변화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됩니까? 모든 생성물의 델타 HF, 바로 표준, 보시다시피 표준 엔탈피 변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인데, 생성물의 모든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에서 뿌액이 요렇게, 그래서 델타 HF0 모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빼서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죠. 그래서 새끼 문제가 뭐가 붙어 있는지 관계없이 이 관계를 기억하고 이거를 주어져 있는 이 반응에 계속 적용해야 돼요. 계속 적용하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오고, 적용만 하다 보면 새끼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그냥.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1이라기보다는 요것을 이제 한번 암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적용을 해보자.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반응, 자, 이그젬플 첫 번째 1, 요 반응. 자, 이 반응은 뭐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주석, 솔리드, 화이트. 주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흰색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틴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백주석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건 반짝반짝한 금속 광택을 뜻해요. 금속 광택을 띠는 주석이 있는데 그놈을 여기에서 이제 백색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놈하고 누구하고 반응을 한 거냐면 바로 Cl2 gas,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는
SnCl2 거기서 솔리드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뭐가 됐건 새끼 문제가 뭐가 됐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반응식을 하나 덜렁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 뭐? 델타 HR 표준 반응 엔탈피는 바로 봐. 델타 HF SnCl2 빼기 델타 HF0 주석 솔리드 100 더하기 델타 HF0 Cl2.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쭉 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것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소리 잘 들렸어요? 소리 잘 들리죠? 괜찮죠? 끊기는 거 없죠? 끊기는 거 없이 잘 들어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수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때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바로 그거 보시다시피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100주석이라고 문제에 바로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주석이 고체고 100주석이면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죠. 그래서 0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이 값도 얼마입니까? 바로 이것도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은 뭐냐면 표준 조건에서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 생성 엔탈피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바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델타 H1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이너스 325요. 그럼 결국 이 마이너스 325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0, 0이기 때문에 바로 SnCl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325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에다가 냉큼 뭐라고 써? 이게 바로 그냥 델타 HF0 SnCl2. 이게 나중에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건 적용이 될 테니 이렇게 정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반응 엔탈피를 정보를 항상 어떤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관계를 짓는 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은 누구하고 반응이에요? SnCl2하고 Cl2와 사이의 반응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SnCl4 리퀴드. 자, 그러면 이것도 뭐 보시다시피 델타 HR 이것도 어떤 반응이잖아요. 반응은 어디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라고 했죠. 그냥 그대로 써줘요. 델타 HF0 SnCl4 리퀴드. 그 다음 빼기 델타 HF0 SnCl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Cl2 역시 반응물이긴 하지만 이제 아예 여기 표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표준 조건에서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그 생성 엔탈피가 0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제 이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식에서 호돈소 물질이 나오면 아예 그냥 생성 엔탈피가 0. 그래서 열량 계산할 땐 얘를 그냥 바로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앞서 USNCl2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였어요? 바로 앞에서 구해놨죠? 마이너스 325.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325라는 거고. 그 다음 이때 주어져 있는 이 반응 엔탈피가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델타 H2라고요. 그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85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관심을 갖지 말라고요. 그냥 나와 있는 정보들을 계속 이 관계식으로 바꿔서 중간중간에 정보를 우선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들로부터 정보를 다 찾아낸 다음 그 다음 새끼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할지 뭘 구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나와 있는 정보가 이거하고 이거니까 방정식 풀어서 얘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예, 이리 넘어가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510이 나옵니다.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부터 여기 주어져 있는 SNCL4의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요 놈의 보시다시피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 마이너스 510이라는 걸 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보는 뭡니까? 요거네, 요거.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다? SNCL4 리퀴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SNCL2 가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됐건 이게 어떤 종류의 반응이건 반응물이 뭐건 생성물이 뭐건 하여튼 이것도 그냥 어떤 반응인 리액션일 거 아니에요.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그럼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요?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는 거니까 델타 HF SNCL2 포구나 포. SNCL4 가스 빼기 델타 HF 노트 SNCL4 리퀴드. 됐죠? 그러면 요 각각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이거 있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510.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델타 H3. 그 값이 문제에서 4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또 방정식을 풀어 이 값이 뭔 걸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죠. 넘어가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온다?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7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반응으로부터 또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의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410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그래프 형태로 뭐냐면 표 형태,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전혀 필요 없고 이 정보, 요 정보, 요 정보만 알면 끝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세 번째 쓴 반응은 액체가 어떤 순물질의 액체가 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반응은 반응의 종류를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베이포리제이션, 우리말로 증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반응은 증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 HR 반응 엔탈피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증발이라 얘를 BAP 증발 엔탈피 변화다라고 표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증발 엔탈피 변화건 뭐 그냥 반응 엔탈피 변화건 표준 생성 엔탈피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해서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좋아. 자, 이제 거기 그림 형태로 나와 있는 정보는 확인했고요. 이제 문제에 제시된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요거. 자, 이제 됐고 이거 다 지운다. 자, 저거 다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자, 어서 쓰시오. 자, 다들 쓰셨나요? 다 썼어요? 지운다. 스무고스 지울게요. 오케이. 자, 지웁니다. 지우자, 슥슥슥슥.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저기다 표기도 해놨으니까 다 지웁니다. 이압. 그래서
계속 무슨 생각만 한다? 그냥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이게 240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이 반응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응의 종류가 뭐가 됐건 어떤 반응 엔탈피 변화는 항상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얘는 뭐냐면 표준 생성 엔탈피인데 염소가 원자화되는 그 반응의 어떤 엔탈피 변화겠죠.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의 화학양으론 계수가 보이다시피 2잖아요. 2.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또 계수 2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뿌액이 델타 HF 노트 저 반응물. 이게 바로 이 240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준 조건에서 안정한 호돈수 물질의 생성 엔탈피는 얼마? 이거 그냥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0인데 이거 더블링해서 240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다? 이 값이 120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걸 알려주는 정보가 바로 그냥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알아냈죠?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반응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반응. 자, 두 번째 반응은 하여튼 이 반응이 1550이라고 하는데 그게 발열인지 흡열인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생성물에서 반응을 빼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성물이 기체 상태의 주석이네요. 주석 가스 더하기 4 화학연료 계수가 있고 델타 HF 노트 염소 기체네요. 그 다음 빼기 델타 HF 노트 에센셜 포 가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준 거예요.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들이 앞서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 얘는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요. 120. 자, 얘는 어디 있나요? SNCl4 가스. SNCl4 가스가 여기 있네요. 얼마? 마이너스 410. 그럼 여기에서도 연산하면 이거 구하겠습니까? 바로 300 나오겠습니다. 300. 그래서 샥 넘기면 300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응. 자, 요 세 번째 반응 요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역시나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주면 되는데 여기는 생성물이 델타 HF SNCl2고요. 반응물이 누구냐면 바로 고체 상태의 해주석이네요. 그래서 델타 HF 노트 주석은 주석인데 고체 상태의 해주석. 그리고 반응물이 또한 염소 기체 Cl2도 있지만 얘는 뭐예요? 요거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니까 아예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이거 있나요? SNCl2의 표준 생성 엔탈피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325.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체 상태의 회주석의 표준 생성 엔탈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지. 넘어가면 되잖아요.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알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간을 구하라고 한 건데 어디서 어디를 빼라는 거죠? 기체 상태의 주석에서 여기에 있는 보시다시피 저 뭐냐면 그거 백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은 주석인데 백색깔이 나는 주석.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바로 델타 HF 노트 생성물이 누구냐면 주석 기체고요. 빼기
델타 HF 노트 반응물이 누구냐면 주석 솔리드 100 이놈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첫 줄에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100주석,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인 100주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0이라는 게 문제 맨 첫 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알고 있나요? 이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300. 그러면 300 빼기 0이니까 가가 뭐라는 얘기예요? 300.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미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면 이제 드디어 새끼 문제를 보죠. 새끼 문제. 자, 새끼 문제 1.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델타 HF 노트 SNCl4 리퀴드 이게 얼마냐고 묻네요. 이거 우리가 중간에 구해놨을까요? 네, 구해놨네요. 마이너스 540, 마이너스 510. 문제는 단위가 킬로줄레가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주석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델타 HF 노트 한 다음에 주석은 주석인데 고체 상태의 회주석 요거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이거 구해놨나요? 네, 구해놨네요. 어디 갔어요? 여기 구해놨네요. 바로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가를 구하래요. 가는 300. 그래서 새끼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냥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툴을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뭐만 안 하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그냥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 문제를 싹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됐죠? 자, 여기까지 다 쓰셨어요? 썼어요? 자, 그 다음 지웁니다. 자, SNCl4 가스 엔탈피가 마이너스 470이냐 볼까요? 마이너스 470이냐? 아니, 마이너스 470. 근데 내가 뭐라고 썼어요? 요거 계산 실수입니다. 계산 실수 마이너스 470 맞습니다. 예. 계산 실수입니다. 예. 그 이후 계산에 제가 당장 안 쓰여서 뭐 상관은 없는데 어제 계산 실수였어요. 10을 내가 숫자를 잘못 보고 그러니까 7을 잘못 보고 1로 썼어.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자, 다 적으셨죠? 적으셨죠? 자, 지울게요. 자, 지워도 되겠어요? 누가 얘라고 한마디 한번 해봐. 그럼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잉? 네, 지운다. 오케이. 자, 지우는데. 사실 이 문제에 그 독특한 새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번이요. 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주석 솔리드인데 화이트 얘하고요. 주석 솔리드인데 그레이 요 두 개에 대한 얘기가 요 2번 문제 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델타 HF 노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로 지금 계산이 되어 나오잖아요. 계산이 되어 나오잖아요.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혹시 저거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셨어요, 저거? 저거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문제가 나와서 학교 선생님 별말 없으셨어요? 그냥 예외라고 했다고요? 아, 그냥 예외. 회주석이 잘 안 쓰여서 그냥 예외. 자, 과학적 이유가 딱 무슨 과학 딱히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과학 가장 안 좋은 그거로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냥 대충 하셨군요. 또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그 가장 안 좋은 게 그거라고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주석이 흰색 상태에서는 얘가 금속이에요. 근데 그레이 상태에서는 얘가 비금속이 돼요. 그래서 이 화이트 상태에서는 이게 결합 방식이 주석 원자하고 주석 원자 사이가 이게 금속 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레이 보시다시피 이제 그레이틴이 되면 이때는 주석하고 주석 사이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뭐로 바뀌냐면 공유 결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때 이 주석하고 이 주석을 비교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 주석하고 주석 사이 결합 길이가 좀 더 짧아지면서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결합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합력이 강해지면서 결합력이 강해지면서 이게 보시다시피 그 조금 더 안정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성 엔탈피가 더 음수라는 얘기는 그만큼 더 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합력도 세지고 둘 사이 거리도 숄터, 더 짧아져요. 그럼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이게 이때에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 엔트로피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금속 상태의 주석의 엔트로피하고 이 회색 주석의 엔트로피를 비교를 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제 뭐냐? 데이터가 데이터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쓱 보세요. 그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얼마냐면 있다. 요 화이트 틴의 그 엔트로피 데이터가 얼마냐면 얘가 51.55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 틴은 얼마냐면 44.14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엔트로피가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엔트로피가 클수록 이쪽이 더 무질서하다는 얘기인데 왜 이쪽이 더 무질서하다라고 말을 표현하냐면 이게 금속이라며요. 그럼 여러분 금속 결정 안에는 뭐가 있죠? 이건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지. 금속 결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금속 결정 안에는 누가 있어요? 금속 결정 안에는 누가 있어요? 금속 결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답해볼 사람.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렇지. 자유전자. 자유전자. 금속 안에는 with 자유전자가 있어요. 자유전자. 그럼 여러분 자유로우면 그건 더 무질서한 거예요? 덜 무질서한 거예요? 자유전자가 있으면 그 자유전자가 결정 내에서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고체 결정 내에서
뭐냐면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전자가 있는 만큼 저 화이트 티는 뭐가 된다? 더 무질서도가 커지는 금속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화이트 틴하고 그레이 틴이 이게 존재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존재 조건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나중에 연력학 나오고 좀 더 배우고 내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켈빈. 자, 282켈빈이면 도시로 바꾸면 얼마야? 273이니까 대략 뭐야? 11도냐? 11 아니 19 282켈빈 혹은 9도씨 이상에서 화이트 틴으로 나타나고요. 9도씨 미만에서 이런 식의 그레이 틴이 나타나요. 이 엔트로피와 엔탈피 관계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9도씨 미만이니까 이쪽이 저온 조건이죠. 상대적으로 9도씨 이상이니까 여기가 고온 조건이죠. 그러면 보세요. 고온 조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열 팽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온 조건에서는 열 수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결합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결합력이 세지니까 에너지적으로 그레이 틴이 더 안정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그러면 잘 봐요. 9도씨 이상에서 고온 조건의 열팽창을 통해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표준 온도는 몇 도예요? 표준 온도? 표준 온도는 25도잖아요. 그럼 표준 온도는 9도씨 이상인 거예요? 9도씨 미만인 거예요? 9도씨 이상이 표준 온도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25도씨 조건에서는 인간은 화이트 틴을 관찰하겠어요? 그레이 틴을 관찰하겠어요? 25도씨 조건에서는 화이트 틴을 관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표준 조건에서 가장 당연하게 관찰되는 것이 화이트 틴이 되기 때문에 이 화이트 틴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정한 거예요. 사람 눈에 25도씨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이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0으로 정한 거고 얘를 0으로 정했을 때 결합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쨌건 얘가 더 안정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안정해진다라고 마이너스 2라고 쓴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25도씨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25도씨가 아닌 훨씬 더 저온인 9도씨 미만에서만 열 수축을 통해 존재하는 게 그레이 틴이라고요. 어쨌건 연력학적인 표준 온도가 25도이기 때문에 25도에서는 이게 아니라 얘가 존재해서 이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정해버린 거지 예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저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서울대 기출에 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내가 나중에 연력학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나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저 예외가 아닙니다. 네,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교 교사 선생님이 참 나였으면 좋겠네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자, 어쨌건 요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 엔탈피 구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내가 봤을 때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겠다 라고 봤던 게 있어요. 자, 뭐냐면 뽀로뽀로뽀로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 학습지에 딱 보고 이거 실수각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보였거든요. 뽀로뽀로뽀로봐. 요거 여러분 요거 보여? 요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그 뭐냐면은 여러분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칠판 지우고 요거 칠판에 내용 좀 쓸게요. 자,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치우자. 어디 갔나? 겨울의 달빛. 오케이. 됐어. 자, 다 적으셨나요?
좋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소리 잘 들립니까?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어가요?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여기에 어떤 그 탄소의 반응식이 하나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가 증기 상태로 있던 게 어디서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흑연 고체가 되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항상 모든 어떤 반응 엔탈피 변화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생성물과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뭐 어떻게 표기해도 상관은 없느냐. 바로 델타 HF 노트 흑연 빼기 델타 HF 노트 탄소 가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거 얼마임? 저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요거 0이겠죠. 왜냐하면 흑연은 1기압 25도씨 표준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호돈소 물질,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항상 뭐예요? 0이라서 이 부분이 0이에요. 0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X 킬로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체 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X의 의미는 이건데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넘겨서 요 놈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X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요 관계식으로부터 나와 있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두실 것. 요 중요한 요 X가 지금 부호가 보시다시피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다. 자, 이가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기체로 존재하면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탄소가 원자 상태로 띄엄띄엄 떨어져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결합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고체 결정 흑연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는 탄소 원자하고 탄소 사이에 거의 무한계에 가까운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공유 결합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수없이 많은 공유 결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합이 없다가 결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결합이 없다가 결합이 생긴 거면 그건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결합이라고 하는 인력 때문에 이 과정이 보시다시피 안정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반응이 발열해야 되겠어요? 흡열해야 되겠어요? 발열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X라고 하는 거는 쓰여져 있기는 그냥 X로 주어져 있지만 얘가 음수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역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얘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이거 자체가 양수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기체라고 하는 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자, 이거 아시겠죠?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에탄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탄올을 한번 살펴보죠. 얘의 이름은 이제 CH3OH인데 이름이 바로 메테이놀이고요. 그 녀석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식의 구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표준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201kJ몰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거 말고 요 표준 생성 엔탈피 말고 뭐도 나와 있냐면 각 부분에 대한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결합 에너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 여기가 A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여기가 B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산소 수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46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저렇게 예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준비는 됐고 첫 번째 1. 흑연 고체 결정 내에서 탄소 원자 간 결합 에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연 고체 결정내에서 탄소 원자 간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될 거냐? 바로 탄소가 흑연으로 있다가 그 탄소가 기체 상태로 이렇게 원자화 되는 것이 고체 결정에서의 결합 해리 반응입니다. 이 결합 해리 반응에서의 결합 에너지를 그 엔탈피 변화를 그걸 BE 우리말 번역 결합 에너지 영어로 본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가 그게 바로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뭘 이루었을 때? 흑연을 이루었을 때. 그런데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은 앞서 어떤 반응? 제시된 반응의 역반응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시된 반응의 역반응이 된 거니까 이 반응으로부터 탄소 사이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마이너스 X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X는 이 탄소 기체 원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이면서 동시에 흑연 내 탄소 간 BE 결합 에너지이기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여기에 있는 메테이놀의 뭘 한번 표현해보자. 메테이놀의 표준 생성 반응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메테이놀의 표준 생성 반응은 뭐냐? 요 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CH3OH가 자 표준 생성 반응이니까 1기압 25도C 조건에서 얘는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리퀴드로 표준 생성 어떤 상태가 정의되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표준 생성 엔탈피가 기체 상태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얘도 기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표준 생성 반응이에요? 바로 얘를 구성하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얘가 만들어지는 게 표준 생성 반응이죠. 그러면 구성 원소를 보면 탄소가 있는데 탄소가 호돈소 물질로 질을 안정한 게 뭐예요? 바로 흑연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수소가 있네요.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수소가 호돈소 물질로 가장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수소 기체죠. 그럼 그 수소 기체가
어떻게 H2 형태로 기체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수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있죠. 산소. 산소가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수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바로 2분의 1의 O2 가스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메테이놀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꼭 알아둘 것, 아까 내가 꼭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서 델타 HR 어떻게 표현했냐면 델타 HF 노트 모든 생성물의 델타 HF 노트에서 모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면 그게 반응 엔탈피라고 했죠?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 반응 엔탈피는 모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모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관계 역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생성물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반응 엔탈피는 아니 결합 엔탈피는 결합 에너지는 생성물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반응물이 표준 생성 엔탈피로 계산할 때는 뒤에 있는데 결합 에너지로 계산할 때는 앞에 있다는 걸 이게 순서가 뒤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표준 생성 반응도 일종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 델타 HF 노트 저기에 있는 메테이놀 기체의 표준 생성 반응을 생성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 또한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반응 엔탈피를 뭐로? 결합 에너지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걸 어디로 빼야 돼? 반응물의 생성물을 빼야 된다고. 그럼 여기 지금 반응물이 어디 있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지. 그럼 반응물 흑연. 흑연의 탄소간 결합 에너지 얼마라고 그랬어?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라고 했지. 마이너스 X. 그걸 앞에서 명심하시고. 그러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그 다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수소 결합 에너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수소가 436라고 돼 있죠. 436. 그럼 436만큼의 결합 에너지가 그 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더블링을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 산소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 C라고 돼 있지.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를 C라고 더하면 되는데 이때 그 분자가 절반이 있으니까 2로 나누어. 그래서 이까지가 뭐야? 이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전체라고. 그 다음 여기에 빼기 생성물의 모든 결합 에너지를 여기서 빼주시면 되는데 그 생성물을 보면 이거지. 그럼 여기 잘 보시면 탄소 수소 결합 에너지가 A인데 그 A라고 하는 탄소 수소 결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그럼 여기에다가 3A. 그 다음에 탄소 산소 결합 에너지는 B니까 더하기 B.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수소 결합 에너지가 463이니까 더하기 463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요거하고 요거로 표현이 되는데 이 메테이놀 기체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01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쟤를 샥샥샥 정리를 하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문제에서 원하는 6A 더하기
2b 빼기 c를 여기서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1220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쟤는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데 표준 생성 엔탈피 말고 저기에 있는 결합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꼭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저 탄소, 특히나 흑연이 나올 때 저 결합 에너지를 표현하는 게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저걸 조심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땐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그 연력학 문제 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그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는 안 나오더만 근데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학교 학습지에 이제 문제로 나온 건 아닌데 가만히 있어보자. 문제 그 학교 학습지에 그 어떤 문제가 하나 나오냐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요 문제가 등장하거든요. 요거 보세요. 요거 요런 종류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피 열량계에서 얻어놓은 그 연소열로부터 엔탈피를 구하라는 문제 여기 있죠. 요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뭐냐면 일정 부피 열량계에서 구한 2559는 내부 에너지. 근데 그 내부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솔리드가 있고 게스가 있어서 기체가 관여하는 경우는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가 기체 생성만큼을 고려해서 보시다시피 엔탈피를 구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력학만 계속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이 다미니 프린트 이게 굉장히 잘 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이 문제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꼭꼭 해봐요. 꼭꼭 알겠죠? 이거 중에.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그 사실은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요 중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2559는 일정 부피 열량계에서 구한 거라며.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량은 자 여기 있어요. 내부 에너지. 알겠어요? 그런데 불을 싸질른 연소 반응이니까 뭐야? 이게 발열 반응이지. 발열 반응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써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내부 에너지를 일정 부피 열량계에서 반응을 한 걸 엔탈피는 일정 압력 조건이거든. 그럼 일정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가 생성이 되면 시스템의 부피가 변하면서 외부에 일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어서 그 보시다시피 그 일을 한 만큼 에너지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요 수식인 거야. 6이 뭐냐면 기체가 6개 만들어지고 6개 생기고 또 6개 생기면 알짜로 총 기체가 6몰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체 6몰이 반응해서 없어지고 기체 6몰이 생기고 기체 6몰이 생기니까 6 더하기 6 빼기 6 해서 기체가 총 6개가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그때 298 곱하기 8.315는 뭐냐면 그때의 온도, 그때의 기체 상수야. 일종의 nRT인 거야. nRT. 그걸 고려하면 내부 에너지를 엔탈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타입의 문제가 아주 유명한 문제니까 요거를 꼭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더 설명 필요해요? 더 설명 필요하면 내가 더 써드리고. 자, 이 문제 그거 이해 다 됐어요? 잘 모르겠는 사람. 잘 모르겠는 사람.
다 알겠어요? 됐죠? 됐죠? 아, 1000분의 1은 뭐냐면 줄을 킬로줄로 바꿀 거예요. 뭐냐면 이 앞에 단위가 이게 앞에 단위가 이제 뭐냐면 단위가 킬로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계산하면 줄이 나온다고 1000으로 나눠야 이게 킬로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0으로 나눈 건 단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눈 거야. 이것도 이해했어요? 아. 그래서 요건 단위가 킬로줄이고 요거는 단위가 줄이니까 1000으로 나눠서 다 킬로줄로 바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또 되게 좋은 연습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딨냐면 자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요거는 내 교재예요. 내 교재 그 내 교재에 보면 저 뒤에 넘어가면 연습 문제 요거 연습 문제 16 4가 있을 거야. 내 교재 연습 문제 14에 보면 요거 요게 사실은 그 여러분 학교인생이 풀어준 그 문제 그거야. 그냥 그 문제 그거야. 요거 이게 반응만 좀 다른 거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똑같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거꾸로 엔탈피로부터 내부 에너지를 계산하지. 그래서 엔탈피가 제시되고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나 아까 여러분 학교인생 교재처럼 내부 에너지를 주고 엔탈피를 주는 과정이나 원리적으로 다를 리가 없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도 괜찮은 연습 문제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또 3년기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